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알클리어 2026년에 발표된 로랭크 트랜스포머 for Multiplicative Time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다분량 시계열로 줄여서 MTS 이상 진단입니다. 기존 IoT가 확산되면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고장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상 데이터에서는 레이블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비지도 학습 문제로 정의를 하고 시간적 의존성과 변수간 의존성, 이 시공간 의존성을 잘 추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이상 진단은 다시 두 가지 과제로 나뉘는데 어느 시점 이상인지를 찾는 디텍션 탐지와 이 이상의 원인이 어느 변수인지를 찾는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한 변수에서 생긴 이상이 잠재 공간을 거쳐서 다른 변수로 전파되는 어노멀리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뒤에서 국수화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런 이상 진단의 기존 방법들이랑 그 한계를 보면은 먼저 탐지 쪽은 크게 두 갈래인데 정상 패턴을 학습해서 재구성 오차로 이상을 판별하는 재구성 기반 이 방법으로 옴니 어노멀리 인터퓨전 같은 모델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셀프 어텐션 기반으로 점수를 제한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으로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엠토, 사라드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성능이 강력하지만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방법이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평가인 F1 스코어로 평가에 의존하는데 이거는 이상 구간 안에서 한 점만 맞춰도 그 구간 전체를 맞힌 걸로 쳐주는 방식이어서 무작위로 점수를 매겨도 스코어가 높게 나와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국수화 쪽을 보면은 딥러닝에서는 거의 미개척 영역이고 탐지만에서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실제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구성 오차 순위를 그대로 쓰는 오너멀리나 사라자 같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전파 때문에 진짜 발원지가 가려지거나 인터퓨전은 MCMC를 써서 계산량이 너무 많고 ARCA는 국수화만 하고 탐지를 같이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핵심 연구 공백으로 모델이 무엇을 학습하고 각 시결이 어떻게 표현되고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본 논문은 세 가지를 기여합니다. 첫째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론적 분석으로 인코더가 MTS 학습하는 표현을 고전 통계 시계열 모델과 연결을 해서 이상 진단 방법 설계의 근거를 제공하고 순차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둘째는 탐지를 위한 A로라 T로 셀프 어텐션에 저랭크 정과를 적용을 해서 탐지 성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탐지 지표인 A로라 T 스코어를 제한합니다. 셋째는 국수화를 위한 A로라 로그로 시계열간 학습된 상호관계를 정량화하는 기여가정치를 유도를 해서 이상전파를 역추적해서 발원 시계열을 귀속시키는 그런 정확한 국수화를 수행을 합니다. 다음 이 논문의 핵심 기여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부분인데요. 핵심 통찰을 먼저 요약을 하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사실상 동적인 스타 모델과 같다고 하는 건데 먼저 그 1D 컨볼루션으로 하는 임베딩을 진행을 할 때 이 임베딩 자체는 사실상 벡터 이동평균 필터링이랑 수학적으로 같아서 출력 특징 하나하나가 입력 시계열들의 국수 가중합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전체 공간은 스페이스 타임 오토 그리그레시브 구조인 스타와 같은데 식을 풀어보면 잠재 표현 ZT가 AT 곱하기 Y tilde 곱하기 B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AT는 입력에 따라 결정되는 동적인 시간 가중치이고 오른쪽 B는 학습된 공간 가중치로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고전 스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가중치를 손실 최소화로 고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딥러닝 기반의 트랜스포머는 콜이랑 키를 통해서 실시간 동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걸 논문에서는 프로포지션 1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면은 잠재 표현이 여러 스타 과정의 선형 결합이 되고 피드 포워드 층을 추가해도 스타 구조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모델은 FFN을 생략을 해서 복잡도를 줄이고, 이 이론이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어텐션 행렬이 유일하게 입력에 의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탐지 신호의 근거가 된다는 점과, 비행렬을 통해서 입력에서 잠재, 그리고 잠재에서 출력까지의 기여를 추적을 할 수, 다시 역추적을 할 수 있어서 복수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 방법인 에로라 뎃을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라이트 MTS 임베드랑 에로라 레이어스 그리고 리니어 디코더 순서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라이트 MTS의 임베드는 상관 구조를 활용을 해서 가장 유의미한 시계열상만 남겨서 복잡도를 줄이고, 에로라 레이어스는 셀프 어텐션 행렬에 저랭크 제약을 부과를 해서 새로운 손실이랑 정교항을 통해서 이상 신호를 만들어내고, 출원할 때는 이상 윈도일수록 어텐션 랭크가 높아지는 것을 에이로라 스코어로 포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 학습 목적 함수는 여기 보시면은 재구성 오차의 프로비니언스 노름에다가 각층 어텐션 행렬의 저랭크 정규와 두 번째 항을 이제 람다 레귤레이션으로 가중을 해서 더한 형태이고, 각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인 MTS 임베드 경량 임베딩 모듈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앞에서 임베딩이 VMA 필터링이랑 거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요즘에 원디 컨버션 같은 경우는 모든 시계를 다 섞어버려서 계산량도 많고 해석성도 기본적으로 임베딩 단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커널이 정확히 두 개의 입력 시계열상만 집계 하도록 좀 스팔스하게 제한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그 스피어맨 상관 기준으로 상위 K개쌍만 여기서는 512개만 남겨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입력 차원이 아무리 커져도 파라미터 수가 거의 고정돼서 고차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은 효율성이랑 희소성, 해석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력 차원이 200이라고 할 때 표준 방식, 다른 모델들 표준 방식은 파라미터가 30만 7천 개인 반면에 제한 방식은 1024개로 굉장히 낮고, 성능 측면에서도 어블레이션에서 탑키를 쓰는 게 전체쌍을 다 쓰는 것보다 성능과 효율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랭크 정규화 부분입니다. 기증만처는 어텐션 행렬이 유일하게 입력에 의존하는 학습 요소라서 그 스펙트럼이 이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실제로 이상이 있을 때 셀프 어텐션 행렬의 랭크인, 그러니까 0이 아닌 특이가의 갭수가 증가는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이로라 로스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절단된 그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게멘 유클리오 노름을 써서 트윗값을 0에 가깝게 유도하는 정교화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번째 이후의 트윗값들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i를 시그마 i 더하기 1로 나눈 값을 더하는 형태인데요. 어텐션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맥스로 합이 1인 특성을 가지는 로우 스토캐스틱이라서 가장 큰 트윗값인 시그마 1이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R을 1로 설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규화를 걸게 되면은 실제로 오른쪽 그림처럼 정상 같은 경우는 저랭크로 눌리게 되고, 이상이 오면은 랭크 차이가 훨씬 두드러져서 이후에 신호나 학습 측면에서 랭크 차이를 기반으로 이상을 탐지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랭크를 실제 탐지 점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자면은, 에이로라 T스코어는 마지막 층 어텐션 행렬의 트윗값 중에서 인계가 HI를 넘는 트윗값의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최종 이상 점수는 재구성 오차에다가 이 에이로라 T를 곱한 형태로 재구성 오차의 어텐션 랭크 신호를 곱해주는 형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H1 같은 경우는 정상 데이터 자체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로 큰 특이값의 분포를 보고 그걸로 이제 자동으로 학습 과정에서 정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논문에서는 랭크가 한 3에서 4 정도로 H1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아래 그림처럼 에이로라 T스코어가 이상의 시간적 특성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신뢰성 있게 바로 탐지를 하는 반면에 엔토나 에놀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거의 무작위 추측에 가까운 점수를 해서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사드나 NPSR은 시간 패턴을 좀 정확히 못 잡아서 탐지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식으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수화 방법의 에이로라 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론에서 유도한 기여 과정 추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EIJ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계열 i가 잠재 특징 J에 미치는 영향이고, CIJ는 입력 시계열 i가 재구성 출력 J에 미치는 영향으로, C는 출력 투영 행렬 W out이랑 이를 곱해서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이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 전파된 이상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재구성 오차가 큰 변수를 이상으로 고르게 되면은 전파로 오염된 변수를 원인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국수화 점수 라스를 변수 i에 대해서 CIJ 곱하기 j번째 시계열의 재구성 오차를 모든 j에 대해서 합산하게 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라스가 이제 그 변수 i의 이상이 시스템의 전체 재구성에 끼친 총 영향을 점수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라스만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영향이 큰 상위 K개의 CIJ만 합산하는 탑 K 변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확인을 해서 이것을 같이 제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탐지용 5개랑 국수화 3개를 쓰고 있는데, 스왓이랑 하이는 산업지하 시스템이고, SMD, PSM은 IT 모니터링, MSL은 우주 텔레메트리, 그리고 국수화에서는 SMD랑 스왓에다가 추가적으로 루트코즈 레이블이 있는 AI 옵스 데이터셋인 MSDS를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PCA KNN 같은 그 일반적인 이상 탐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음력노멀리나 데모,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같은 딥러닝 소프트웨어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폭넓게 비교를 합니다. 국소에서는 ARCA도 추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P랑 R이랑 또 추가로 어플리에이션 F1을 사용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어즈머스트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신뢰도가 있다고 요즘 여겨지고 있는 어플리에이션 F1을 주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레스홀드 기반 방법이라 그냥 렌즈 베이스 F1에다가 더해서 VUS 같은 경우를 좀 부록에서 추가로 보고를 해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화 같은 경우에는 힐레이트나 NDCG 인터프레테이션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리절트로 이제 그 이상 탐지 결과 성능인데요. 어플리에이션 기반 F1으로 보시면은 에로라 대시 5개 데이터셋 중에서 4개 데이터에서 소타를 기록을 했고, 스왓에서만 2위인데, 그래도 대부분의 방법을 능가하고 가장 좋은 곳에 대비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MD에서 보면은 11.5% 가장 그 차선 모델 대비해서 11.5%, PSM에서 7.8%, MSL에서 5.9%, 하이에서 8.9%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단순한 성능뿐만 아니라 스코어의 이상 특성을 잘 포착을 해서 설명력 해석성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가진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보면은 SMD에서는 에로라로 이 타투를 쓰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표준 버전을 쓰고 있는데, 어, 힐레이트, NDCG, IPS 대부분 지표에서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부분에서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러한 구수성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좀 유용한 모델이다 하는 것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에러 로스랑 스코어의 효과인데, 에러 로스를 제거를 하면은 전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에러 스코어를 빼면 더 큰 하락이 일어나서 스왓에서는 0.68에서 0.5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두 요소 모두 필수적이다. 그리고 뭐 이 표 외에도 논문에서는 인베디드 중 어블레이션은 탑K를 512로 둔 게 가장 전체상을 다 쓴 것보다 성능이 더 효율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아까의 표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FFN층을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성능을 따로 확인을 하면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파라미터를 절감했고, 계산 효율 측면에서도 파라미터가 3.2밀리언으로 고정이 돼서 되게 많은 그런 타 모델들보다 가볍고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기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첫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이론적 분석으로 세퍼텐션 잠재 공간의 동적인 스타 모델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구명을 하고, 어텐션 랭크가 이상 신호이며 기어 가중 치료 입력에서 치료까지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이제는 탄지 정보와 에러와 대체로 저랭크 정교화로 어텐션 랭크를 신호를 증폭을 하고 스코어를 참지를 해서 소타를 달성 딱 이런 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수화 방법 자체로 역추적을 해서 발언 시계열의 어떤 채널에서 그 이상이 일어났는지 시작점을 추적을 하고 해석성이랑 그 국수화랑 탐지 모두에서 소타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그 세 가지 기호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퓨처워크 같은 경우는 뭐 다중 헤드로 이론을 확장하거나 이상 채널 간의 상관 구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관계 자체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컨셉추얼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부분을 퓨처워크로 남긴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